안녕하세요. 엔트원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아니 글쎄, 최근에 창사 이래 최악의 분기 실적,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분명 엄청난 악재인데 주가는 또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순서대로 포스코 퓨처엠을 둘러싼 여러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전문가님, 그럼 가장 먼저 실적부터 좀 짚어주시죠. 대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시장에서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정말 역대급으로 안 좋았습니다. 숫자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문가, 2023년 4분기 영업이익이요, 무려 마이너스 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흑자를 잘 내던 기업이 한 분기 만에 이렇게 큰 적자로 돌아선 거죠. 이건 뭐 회사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문가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원래 시장에서는 한 70억 원 정도 적자 보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7배가 넘는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나버린 겁니다. 이러니 어닝 쇼크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죠. 와, 예상치를 정말 한참이나 밑돌았네요. 그럼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진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큰 고객사인 GM의 얼티엄 셀즈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주력으로 납품하던 N86 양극재 공급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의 490억 원이나 되는 일회성 비용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우리 식당이 비싼 재료를 잔뜩 사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겨서 재료값이 똥값이 되고 일부는 썩어서 버려야 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정말 악재가 한 번에 겹친 거네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데 시장이 그래도 주목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 같은 것도 있긴 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음극재 사업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생겼거든요. 네, 바로 미국이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무려 200%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건 사실상 중국산 흑연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각약으로 경쟁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포스코 퓨처엠의 기회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시다시피 원료인 흑연 채굴부터 음극재 생산까지 이걸 전부 수직 계열화 해놨거든요. 그것도 중국을 거치지 않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산 제품길이 막히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부랴부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앞으로 실적에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회사에는 기회가 된 거네요. 그렇다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크게 되어보니까 한 고객사랑 한 제품에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짜고 있습니다. 첫째, 일단 멈췄던 주력 제품 N86 양극재 공급을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실적을 회복하고, 둘째, 삼성 SDI나 현대차 같은 새로운 고객사 쪽으로 니켈 함량이 더 높은 신제품, 그러니까 NCA나 M87 같은 제품 공급을 늘려서 고객을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인 LFP 양극재 생산 능력도 갖춰서 제품군 자체를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성장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나 단기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하고 경쟁도 워낙 심해서 실적이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기저효과까지 더해져서 꽤 가파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고통과 장기적인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 딱 이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들 의견도 정말 제각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게 보는 곳은 목표 주가 30만 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22만 원까지 보고 있죠. 이 차이가 결국 그래서 그 장기적인 계획이 언제쯤 얼마나 확실하게 실적으로 나타날 거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 쇼크의 진짜 원인부터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리스크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서 투자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세 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째,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고객사 문제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다. 둘째, 하지만 위기 속에서 응급제와 제품 다각화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셋째, 따라서 지금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잘 버텨내고 장기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지가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단기적인 고통은 극명하지만 미래를 위한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악의 실적이라는 위기와 최고의 기회가 공존하는 포스코 퓨처엠. 시청자 여러분은 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신중하게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